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산수학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렬 파트 중에서 가우스 소급법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한 거 한번 리뷰를 해볼 수 있을까요?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렬은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나타난 수일까? 수라고 봐도 되고 수학에 나오는 어떤 오브젝트가 될 텐데 연립방정식을 풀 때 숫자들만 가지고 코에피션트 값을 잘 조절하면 그것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숫자들의 나열된 형태, 즉 숫자들을 직사각형 형태로 나열한 것을 우리가 이제 행렬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럼 새로운 행렬이 나왔으면 행렬에 대해서 연산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주어진 두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임의의 두 행렬을 주어지고 그것이 덧셈이 정의되는지, 덧셈이 정의된다면 더한 행렬의 결과가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거라고 생각되겠지만 두 행렬의 곱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뭐가 될까? 앞에 있는 행렬의 열 값과 뒤에 있는 행렬의 행 값이 동일할 때만 곱하기가 정의된다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테스트해 봐야 되냐면은 두 행렬의 곱셈을 직접 연습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A, B 곱도 있었고, 그리고, 행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곱셈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뭘 배웠을까? 그 다음에, 행렬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무엇일까? 행렬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무엇일까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분이 0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행렬,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아이덴티티 i라고 표현하죠. 대각 성분에 있는 값이 다 1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자리 성분에는 0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행렬을 항등행렬 또는 단위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항등행렬 i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 정방행렬 중에서 위쪽으로만 값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삼각형 아래쪽으로는 뭐가 있다? 0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행렬을 모양이 삼각형 형태라고 해서 삼각행렬이라 그러고, 0이 아닌 값이 존재하는 쪽이 아래쪽이 0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쪽 같은 경우는 상부 삼각행렬, 아래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을 하부 삼각행렬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가우스 소호법을 하는데 주어진 행렬을 상부 삼각행렬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을 거치다 보면 그 자체가 가우스 소호법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가우스 소호법, 가우스 조단 방법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네. 가볼까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난주 이야기하기에 코로나가 좀 심상치 않다고 그랬는데 오늘 뭐 400명, 500명 좀 나왔나? 꽤 많은 숫자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에 있더라도 또는 학교 왔다 갔다 할 때도 조심하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면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요일 1교시 한 교시 수업 하나밖에 없는 상태라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산수학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등한시하면 안 되고 잘 듣고, 특히 행렬 파트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음.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 한번 던져볼까요? 음. 다음,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연립 1차 방정식이니까 어떤 말이죠? 자, 1차 방정식이란 말은 자, 하나의 방정식, 이것 또한 하나의 방정식이고, 하나의 방정식이고, 하나의 방정식이고, 하나의 방정식이네요. 방정식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있고, 그래서 다 방정식 하나하나씩을 보게 되면 뭐가 되겠다? 문자 x에 대해서 1차, y에 대해서 1차, z에도 1차, w에도 1차죠. 즉 미지수가 x, y, z, w 미지수가 몇 개? 미지수가 4개 있고 그 다음에 방정식의 개수가 4개 있고 그래서 1차 연립 방정식, 1차 방정식이란 말이고 연립이란 말은 뭐냐면 첫 번째 방정식도 만족하고 동시에 두 번째 방정식도 만족하고 세 번째 방정식도 만족하고 네 번째 방정식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해 무엇을 찾는다? x가 무엇인지 y가 무엇인지 z가 무엇인지 w가 무엇인지를 찾자가 주어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지수가 4개고 방정식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계산량도 많고 일일이 다 이거 소거시키고 하려고 그러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뭔가 어차피 연립 방정식 푸는 것이 x, y, z, w라고 하는 문자는 변함이 없고 그 앞에 있는 개수, 숫자들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을 조금 더 숫자들의 어떤 식을 잘 조절하게 되면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규칙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스라는 사람이 그 방법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가 큰 100바의 100, 즉 방정 미지수의 개수가 100개, 방정식의 개수가 100개인 형태도 풀 수 있고 1000개, 1000바의 1000 형태도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가우스가 이제 안내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4개의 미지수가 4개고 방정식 4개를 한 번에 풀기가 처음부터 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문제를 간단하게 바꿔버리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 규칙을 아는 것이 주 목적인데 규칙을 알기 위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쉬운 문제로 해결책을 찾아보자. 쉬운 문제라 그러면 뭐냐면 미지수의 개수도 작고 그 다음에 방정식의 개수도 작은 형태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한번 볼까요? 이것도 1차 방정식인데 연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2y는 4, x 더하기 y는 1. 자, 여러분들 암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y는 2가 되고 x가 얼마 나올까? 두 번째 식에다 y 넣으면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y 값이 2이고 x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빨리 찾아라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를 규칙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 중에서 간단한 걸부터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y값, x값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해 두고 일반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넓게 한번 볼까요? 넓게 보면 잘 보이나? 연립 방정식, 조금 전에 그 통일한 문제를 연립 방정식 표현으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연립 방정식 표현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보지 말고. 자, 일단 2y 이퀄 4라고 하는 식과 x 더하기 y 이퀄 1이라는 식이 있는데, 자, 문자가 하나 있는 건 좀 뭔가 좀 어색하네요. 그래서 문자가 두 개 있는 2번식과 1번식을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리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리를 바꿔도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방정식을
자리를 바꿔도 x값, y값에는 전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근인 x값, y값에는 변함이 없다. 뭐 방정식을 첫 번째 쓰나 두 번째 쓰나 자리 바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x 더하기 y는 1이라고 하는 식을 뽑아내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식이 2y 이퀄 4라는 식으로 이제 자리를 바꿔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두 식 중에서 어떤 놈이 더 간단할까? 아래 식을 보게 되면 두 번째 행의 두 번째 식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 식에 2y 이퀄 4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x, y이기 때문에 y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식에다가 2분의 1을 양변에다 곱해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y는 2라고 하는 이제 식이 나올 거고 이제 이 상태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뭐가 있죠? x 값이 무엇인지를 해결하지 못했죠. 그래서 x 값에 대해서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식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x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 어떻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냐면 두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첫 번째 식에 더하게 되면 두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첫 번째 행을 더하면 마이너스 y 이퀄 마이너스 1을 요놈을 더하게 되는 거죠. 자 x 더하기 y에다 마이너스 y를 더하게 되면 첫 번째 식은 x만 남고 오른쪽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1이 남을 거예요. y는 2가 나왔고 x는 마이너스 1. 자 이제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이제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런 걸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한 식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연산은 뭐냐면 두 개의 방정식을 자리 바꿔도 근에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 두 번째 연산은 뭐냐면 어느 하나의 행이 즉 여기 있으면 두 번째 행인데 두 번째 행에 어떤 실수배를 하더라도 즉 좌변과 우변에 동일한 숫자를 k배 여기 있으면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더라도 근에는 전혀 솔루션에는 전혀 지장이 없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연산이 뭐냐면 어느 하나의 행에 뭐 실수배를 곱한 다음에 다른 의미의 행에 더하더라도 더해서 그 결과를 얻게 되더라도 결과에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 x, y 값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연산 두 행을 스위칭하는 연산, 두 번째 연산 어느 의미의 행의 k배 하는 연산, 세 번째 연산은 의미의 i번째 행의 k 값을 곱해서 j 번째 행에 더하더라도 결과는 변함이 없다. 연산 1과 연산 2, 연산 3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유용하네. 왜냐하면 첫 번째 방정식보다는 어떻게 될까? 끝이 나온 결과가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되었죠. 그래서 연산 1, 연산 2, 연산 3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치. 미수가 많고 그렇게 된 놈을 간단한 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네. 뭐라? 연산 1, 연산 2, 연산 3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자, 이런 걸 연립방정식 표현을 쓰지 말고 우리가 행렬을 배웠으니까 행렬의 표현식으로 바꿔볼까요? 자, 바꿔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1번식이 요 어떤 연립방정식이 행렬의 꼴으로 바뀌게 되겠다. 앞에 있는 자, 2y라고 하는 놈은 여기 다 지워볼까요? 자, 2y라고 하는 놈이 어떤 거냐면 여기 2y인가? 2y라고 하는 것이 0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y 이퀄 1이니까 자, 요 앞에 있는 계수 0과 2를 따서 0, 2를 쓰고 이 앞에 있는 x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인 y 앞에 1 해서 1, 1. 자, 숫자만 따놓아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변수가 지금 찾고자 하는 변수 x, y가 있으니까 이놈을 컬럼 벡터로 쓰고 그 다음 우변에 있는 상수값을 4일로 컬럼 벡터로 쓰게 되면 행렬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첫 번째 연산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연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자리 바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자리 바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자리 바꾼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행일에다가 무엇을 곱한 거랑 같냐면 0, 1, 1, 0. 요 행렬을 여기다가 곱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더라. 그래서 연산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더라? 연산 자체를 행렬로 표현할 수 있겠네? 연산 자체를? 아하. 그럼 이것을 이름 하나 붙여야 되겠네. 행연산이라고 뭔가 붙일 수도 있겠네. 일단 연산을 행렬로 바꿀 수 있다. 이거 저는 기억을 해두고요. 자, 같은 방법대로 두 번째 식을 행렬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여기서 4, 1이었는데 1, 4 자리 다 바꿨죠? 줄 자체를 다 자리를 바꿨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 상태에다가 자, 두 번째 행에다가 무엇을 곱했죠? 2분의 1 곱하기 했잖아요. 2분의 1 곱한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아이덴티티 1, 0, 0, 1 형태가 되는데 여기다 2분의 1 곱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밑에다가 그래서 2분의 1 자리가 오늘 이렇게 행렬을 갖추게 되면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여기에 있는 행렬에다가 요놈을 이 앞에다가 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렇게 구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산은 뭐냐면 두 번째 행에 원래 1, 0, 0, 1인데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요놈을 첫 번째 행에 더하게 된다면은 1에다 0 다음에 1 그대로고 0에다 마이너스 1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 요 행렬을 여기다가 곱하게 되면 이와 같은 행위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보게 되면 행렬의 곱 연산에도 잘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연립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x, y, xy라고 하는 컬럼 벡터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똑같은 거 쓰고 있지 않나요? 그대로 똑같은 걸 계속 쓰고 있는 것이 좀 바보 같은 짓 아닐까? 그래서 생각하기를 어차피 XY라고 하는 컬럼 벡터는 이제 계산함에 있어서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 숫자들만 어떻게 다 모아놓은 것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행위를 어떻게 첨가 행위라 그러는데 첨가라는 행위, 첨가라는 말은 뭘까? 원래 앞에 있는 A 행렬에다가 무엇을 더 더해줄까? 오른쪽에 있는 컬럼 벡터 우변에 있는 상수에 해당되는 컬럼 벡터를 더해주자. 자, 그러면 구분을 해줘야 되겠네. 어떻게? 원래 있는 A 행렬과 뒤에 있는 B 컬럼 벡터를 구분을 바로 짝대기로 표현해 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행렬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첨가 행렬, 오그멘티드 행렬이라고,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봅시다. 첫 번째 연산이 뭐 있죠? IJ.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자리 바꾸라고 그랬죠? 자, 1, 1, 1이 있는 게 위로 올라가고 0, 2, 4가 아래로 내려오고 두 번째는 뭐 있죠? 두 번째에다 2분의 1 곱해라 그랬으니까 자, 2가 얼마로 바뀌었다? 1로 바뀌었고 4가 얼마로 바뀌었지? 2로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넘어온다?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놈을 어디다 더할까? 첫 번째 행에다 더한다 그랬으니까 1과 0을 더하게 되면 1이고 1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0이 되고 1과 마이너스 1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첨가 행렬만으로도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놈이 x 값이 마이너스 1이요. 이놈이 y 값이 2라고 값을 이렇게 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행렬 A에다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이 부분 0, 1 볼까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빨갛게 표현되는 것이 뭐다? 연산을 나타내는 행렬. 그 연산 행렬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연산에 대한 행렬.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0, 1과 1, 0을 된 놈을 실제로 곱해볼까 어떻게 되나? 0하고 0 곱하면 0 되고 그 다음 1하고 1 곱하면 1 되니까 1이 남고 0하고 2, 0 되고 1하고 1 곱하면 1이 되니까 1 되고요. 그 다음 1 곱하기 0은 0이고 0 곱하기 1도 0이죠. 0이 됐고 1 곱하기 0과 2, 1 곱하게 되면 2가 남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다 곱해지면 원하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이거 너무 복잡하네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일단 지우는 동안에 여러분 잘 한번 봐두세요. 이 표현법이 꽤 좋을 것 같아. 다 지우고, 지우고. 자, 좀 깨끗해졌습니까? 첨가 행렬. 자, 내가 이걸 왜 지우고 있죠? 여러분들 좀 잘 보라고 이제 일부러 지우고 있는데 잘 보이나? 모르겠네.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죠, 그죠? 자, 정리, 이건 아니다. 언두 해야 되겠네.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게 세 가지 연산을 사용해서 어떤 형태로 만들었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멀리서 한번 볼까요? 연립방정식 표현법이 원래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이 주 문제인데 이놈을 연립방정식 일기에 써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연산을 하나, 두 개, 세 개의 오퍼레이션을 사용했다. 자, 그럼을 행렬의 곱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연산에 관계되는 행렬 하나를 주어진 행렬 A에다가 곱하는 거,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곱하게 되면 새로운 행렬을 만들어 주는 거 동일하다. 그래서 연산 세 개, 연산 하나에 대해서 대응되는 행렬 하나, 연산에 대해서 대응되는 행렬이 있고, 연산에 대해서 대응되는 행렬을 계속 곱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가느냐면은 왼쪽에 있는 행렬이 아이덴티티 행렬로 가게끔 하는 것이 뭐냐면 가우스 소법이다라는 거죠. 지금 잘 모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리해 보면 행렬 A가 항등 행렬 I2, 즉 2x2의 1, 0, 0, 1 형태로 변형하는 과정을 거쳐왔더라. 그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연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봅시다. 행에 대한 기본 연산을 처리하면 솔루션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러한 연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단 기본 행, low라는 의미고 elementary row operation, 기본 행 연산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연산이 뭐냐면 임의의 i번째 행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 볼까? 행계를 이렇게 큰 게 있는데 i번째랑 j번째랑 서로 맞바꾸죠. i번째라 그러면 i번째에 뭐 되겠다?
i번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이거 봅시다. 그 연산 첫 번째 연산이라는 놈은 행렬 A의 두 행인데 I 행과 J 행을 서로 바꾼다 그랬죠. 바꾼다 그랬는데 어떤 행렬을 곱하게 되느냐면 바꾼다 그랬는데 행렬 A에다가 RIJ라고 하는 행렬을 곱하게 된 결과가 두 행이 바뀌어진 결과예요. 예를 들면 RIJ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원래 주어진 행렬이 아이덴티티 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1, 1, 1, 쭉쭉쭉 1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단위 행렬, 항등 행렬이죠. 자 여기에다가 무엇을 할 거냐면 i번째가 여기 있고 i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j번째가 자리를 바꾼다 그러면 자 i번째가 잘 보게 되면 1이 있는 자리가 i번째 행뿐만 아니라 i번째 열에 1이라는 숫자가 있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 다음에 j번째는 j번째 행과 j번째 열에 있는 값이 1이에요. 그리고 자리 바꾸면 어떻게 될까? 자리 바꾸게 되면 여기 자리 바꾸게 되면 봅시다. 요 자리가 0, 0 쭉 되다가 1이 있는데 1이 어디에서 되느냐면 j번째 컬럼에 1이 올 거예요. 따라서 1, 1, 1 오고 갑자기 요놈이 이제 뒤로 갔다가 그다음 i번째 돼 있는 놈이 어딘가 있을 거니까 여기 어딘가 있는데 요놈이 이렇게 올 거고. 이해되나? 내가 좀 말을 복잡하게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행과 두 번째를 자리를 바꾸라고 했지. 1, 0, 0, 1인데 자, 요놈과 요놈을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자리 바꾸게 되면 자, 요놈을 먼저 쓸까? 요놈을 나중에 쓸까? 뭐가 되죠? 요놈이 I 1, 2 자리에 1이 있는 거고 요놈은 2, 1 자리에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i번째 1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자리를 바꾼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i번째 행과 두 번째 행 자리를 바꾼 놈이 RIJ가 되겠다. 그래서 RIJ 행렬을 A에다 곱하게 돼서 얻게 되는 이 행렬이 뭐가 되겠다? 주어진 행렬 A를 i번째 행과 j번째 행을 자리 바꾸는 연산을 행렬의 곱하기로 표현하겠더라. 조금 전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랑 두 번째 자리를 바꾼 거 0, 1, 1, 0이 될 거고. 자, 두 번째 연산이 뭐라고? i번째 행에 K가 한다 그랬죠. i번째 행에 K가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A 주어진 행렬 해에다가 R subscript I 그 다음에 of K 요 행렬을 곱하겠다는 거죠. 요 약속이 뭐냐면 i번째 행에다가 K 값을 곱해라. 자, 원래 i번째 행에는 어떤가? 자, 이거 한번 지워볼까요? 좀 지저분하네. 한꺼번에 다 지워볼까? 자, 그러면 짠. 이렇게 잡고 누른 다음에 삭제. 오케이. 그래서 1, 1 쭉쭉쭉 가다가 i번째 자리에 뭐가 있다? 1이 있고 나머지는 다 0이고 그 다음에 0이고 그 다음에 대각선은 다 1되고 이렇게 되겠죠. 1, 1, 1, 1, 1, 1, 1 이렇게 된 건데요. 자, 이 K번째에다가 i번째 행에다가 K 값을 곱한다는 말, 이 자리에 i가 아니라 1이 아니라 K 값을 써서 주어진 행의 A에다 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K번째 여기 다 0이고 되니까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곱하면 그대로 이렇게 곱하면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K번째 하게 되면 K 값이 다 행에다가 다 뭐가 되냐면 i번째 행에다가 K 값이 곱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처럼 하게 되면 R2 of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행에다가 얼마를 곱해라고? 2분의 1을 곱해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행은 0, 1인데 여기다 얼마? 2분의 1 곱하니까 이 놈을 A 행렬에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A 행렬에 두 번째 행에 2분의 1 곱한 연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제가 여기서 해봤었죠? 요거. 요 행렬을 곱하니까 이렇게 나왔죠? 어떻게? 그 다음 행렬이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3번 연산에 해당되는 행렬을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네 번째 행렬, 아이덴티 행렬이 나오겠다. 라는 사실을 보았었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연산을 보게 되면 IA 행렬에 I 행을 K배하고 I번째 행에 K배하고 J행 더한다는 말은 아까 I행에다가 I행에 K배 한다 그랬으니까 I 값에 대해서 여기 있는 자리에 다른 색깔로 할까? 여기 있는 자리 1인데 1인 되는 부분에 K배에서 J분지 더하니까 이 자리가 K가 올 거고 여기는 0일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J번째 음. J번째 행에 더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1이 돼야 되겠네요. 요거는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이런 1이 있고 0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두 번째 행에다가 얼마를 곱했다? 마이너스 1을 곱했어. 두 번째 자리에 마이너스니까 여기죠? 이걸 어디에 더한다? 첫 번째 행을 더하라 그랬어. 첫 번째 행에 더하게 되니까 1 있고 여기 원래 0자리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되겠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행렬 A에 기분의 연산을 적용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기분의 연산 행렬 A에 대해서 왼쪽 곱하기. 조금 전에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본 연산 행렬에 뭐가 있다? R, I, J라는 행렬이 있고 1번, 2번, I번째 행에다가 KB에 곱하는 두 번째 행렬이 있고 세 번째 연산이 뭐라 그랬죠? I번째 행에다가 KB를 곱해서 어디에다가 더할까? J번째 행에다 더하는 식. 요 세 개의 연산에 해당되는 행렬을 기본의 연산 행렬을 적절히 A에다가 왼쪽에 곱하게 되면 자꾸 곱해서 즉 다시 말하면 제일 처음에 행렬 여기 A에다가 요놈에다가 첫 번째 연산을 곱해서 나온 결과에다가 다시 두 번째 연산을 곱하게 되고 다시 세 번째 연산을 곱하게 돼서 나온 결과가 뭐다? A 형태가 요놈이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게 좋은 건가? 한번 볼까? 이렇게 바뀌게 됐다 그러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 한번 떼어서 볼까요? 이 부분은 카피 잠깐만 봅시다. 어디 갔나 오케이. 이 부분만 카피를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하는데 어디다 붙여넣을까? 이쪽에다 붙여넣어 볼까요? 자, 봅시다. 자, 이 형태가 되는데 원래 A가 아까 뭐라 그랬지? 처음에 행렬이 0, 2, 1, 1, 그 다음에 X, Y 여기 4라 그랬나? 4라 그랬고 여기 얼마라 그랬지?
4라 그래 1이라 그랬구나. 합이 1. 요 형태에서 어떻게 바뀌었다? 요런 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는데 이렇게 항등행렬이 되게 되면 A가 A'으로 A'인 항등행렬이 되게 되면 좋은가? 자, 그런데 여기 항등행렬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곱하게 되면 뭐가 된다? XY 그대로 나오죠. 얘랑 곱하면 1, 0, 0, 1, XY 곱하게 되면 2by 2 곱하기 2by 1, 1 곱하면 결과가 2by 1이 되는데 요거 곱하기 요거 1과 x를 곱하면 x 0과 y 곱해서 0 더하기 0 더할 필요 없고 0과 x 곱하면 y 하면 y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겠다? 요 식 자체가 항등행렬이 되면 x, y만 좌변에 남도록 만드는 식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행 연산을 이용해서 좌변의 행렬 타입이 뭘로 바뀌더라? 이와 같이 깔끔한 형태, 좋은 형태로 바뀌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겁니다. 무엇을 사용해서? 연산 3개를 사용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형태가 좋은 형태일까? 어떤 조금 전에 최종적으로 연산 나왔을 때는 1, 0, 0, 1 항등 행렬이 나왔지만 모든 행렬에 대해서 연산을 한다고 해서 기본형 연산을 사용한다고 해서 항등 행렬이 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의 형태를 좋은 형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한번 다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놈이 행사다리꼴이다. 로우 에슐런 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행사다리꼴. 왜 사다리꼴일까? 자, 일반적으로 행렬의 사이즈가 정방 행렬이 아닐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행렬이 이렇게 3by 5 같은 행렬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 형태죠. 직사각형 형태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싶으냐면 가능하다면 이쪽 부분이 0이 되도록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0이 아닌 부분이 여기 나오고 0이 아닌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 제 아래쪽이 0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0인 부분만 딱 제거시키고 나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회피하면 이렇게까지 내려올 거고 만약에 여기 정방 행렬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떤 형태? 상부 삼각 행렬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의미로 보게 되면 상부 삼각 행렬뿐만 아니라 직사각형 형태에도 다뤄야 되고 이런 경우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겠다?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진 놈을 이름하여 그것을 뭐라고 그러겠다? 행사다리꼴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자, 첫 번째 어떤 의미인지 볼까요? 성분이 각각을 이름을 성분이라고 그러죠. 각 자리에 있는 aij 성분이 모두 0인 행이 존재한다면 모든 행이 존재한다면 제일 아래쪽에 0으로 구성되어 있는 놈을 아래쪽으로 밀어내겠다. 무엇을 사용해서 밀어낼 수 있죠? 0이 있는 형태면 중간에 0이 있다 그러면 0이 없는 형태랑 자리 바꿔 첫 번째 연산을 사용하게 되면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일단 행사다리꼴 형태라고 하는 것은 0이 구성되어 있는 행의 모든 값이 0으로 구성되어 있는 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아랫줄부터 계속 쌓아서 올라가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성분이 나온다면 그것을 1로 만들어주자. 제 앞에 0이 있고 만약에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있다면 이 숫자를 뭘로 만들어줄까? 1로 만들어주자. 어떤 책에서는 1이 아닌 경우도 아닌 경우도 사용하는데 우리는 1인 경우만
이야기할게요. 즉 앞선 부분에 어떤 행에서 0이 있다 그러면 0이 아닌 숫자가 발생했을 때 그 숫자를 어 성분이 1이라고 이제 우리가 스케일링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연산을 사용하면. 이때 각 행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성분을 그 행을 뭐라 부르겠다? 이 행의 피벗이라 그러겠다. 피벗. 음. 예를 들면 어떤 값일까요? 자, 행리를 한번 또 그려 봅시다. 이건 뭐 이것도 전체를 지울까요? 자, 행렬 이렇게 한번 볼까? 1, 2, 3, 0, 1, 4, 0, 0, 5라 그러면 자, 1행의 피벗은 어딘가요? 여기가 0이 아닌 숫자 처음으로 나온 거. 2행의 이 두 번째 행의 피벗은 어디? 쭉 보다가 여기네. 3행의 피벗은 얼마? 이거네. 근데 이걸 5로 나누면 5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뭐냐면 각 행에서 앞에는 0, 0, 0은 돼 있다가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그놈을 뭐라 부르겠다? 그 행의 피벗이라고 이야기하겠다. 기준점 피벗. 그래서 그 행의 피벗을 잊고 그렇다면 자 이와 같은 문제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1, 2, 3 있고 그 다음에 0, 0, 1이 있고 0, 1, 0이 있다 치면 자 두 번째 행의 피벗은 3에 있고 세 번째 행의 피벗은 2에 있죠. 자 이런 일은 있지 않도록 하겠다. 어떻게? 자리 바꿈을 하자.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예요. 즉 i행과 색깔을 빨갛게 할까? 노랗게 하자. i행과 i 플러스 1 행에 피벗이 존재한다면 자, 여기서 피벗 1이 존재했고 피벗 1이 존재했죠? 존재한다면 i 플러스 1행의 피벗이 그 다음 번째 있는 피벗이 지금 두 번째 있는 거고 i 번째 피벗은 어떻게 세 번째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데 i 플러스 1의 행의 피벗이 오른쪽에 있으라 그랬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놈의 피벗이 더 오른쪽에 가도록 순수대로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를 자리 바꿔서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1, 2, 3, 0, 1, 0, 0, 0, 1 즉 아래로 가면 피벗이 가면 갈수록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형태로 바꿔준 폼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행사다리꼴이라고 그러겠다. 이해됐습니까? 로우 에슬론 폼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다리꼴 형태는 뭐냐면 행렬인데 행렬이 행사다리꼴 형태에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0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이 있으면 안 되겠다.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되겠다? 피벗이 0이 아닌 놈의 피벗이 있고 그 피벗의 순서가 아래 탱의 피벗이 오른쪽에 놓을 수 있도록 순수를 메꿔주다 보면 어떤 형태가 되겠다? 위삼각 형태, 즉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어주겠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다? 아래쪽은 다 0으로 구성된 형태를 뭐라고 그러겠다? 로우 에슬론 폼이라고 그러겠다. 자, 봅시다. A 행렬. A 행렬은 어떻게 되나? A 행렬은 1, 2, 3, 0, 1, 3, 0, 0, 1로 구성되어 있죠. 행사다리꼴 형태일까요? 아닐까요? 자, 첫 번째 행의 피벗 1, 두 번째 행의 피벗, 세 번째 행의 피벗. 오른쪽으로 순수가 내려와 있네. 중앙에 이제 중간 행 중에 0으로 구성된 행은 제로는 없죠. 오케이. 자, B번 한번 볼까요? 0, 1, 3, 1, 2, 3, 0, 0, 1입니다. 자, 첫 B 행렬에 첫 번째 행의 피벗 두 번째 있고 두 번째 행의 피벗 1이 있네요. 자, 조금 전에 세 번째 조건에 어긋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건 노가 되겠고요.
자, C 한번 볼까요? C를 한번 보게 되면 자, 피벗, 피벗, 피벗. 오, 순서대로 잘 오고 있고. 네 번째는 피벗이 없네? 이를 어떻게 해? 피벗이 없을 수도 있나? 있다 그랬죠. 오케이? 피벗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모든 그 행의 모든 성분의 값이 다 뭐야? 0이야. 근데 그 0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은 어디에 놓으라 그랬지? 가능하다면 제 아래쪽에. 오케이. 아래쪽에 있고 피벗 또는 순서는 변함이 없네? 오른쪽 하면 내려갔네? 그죠? 여러분들은 내가 오른쪽으로 내려가 있는데 여러분들 왼쪽으로 보이나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서 이놈도 yes. 음. T, T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T는 피벗이 2, 1, 1. 오케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2를 이것을 피벗이라고 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놈을 우리가 나중에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1로, 크기를 1로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놈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책에서는, 에실론 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케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 에실론 폼을 더 해야 되니까 그냥 1 될 때까지 합시다. 에실론 폼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죠? 이놈을 이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 번 더 연산을 취해야 되겠네. 어떻게? 1, 2분의 1, 0, 0, 1, 1, 0, 0, 1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일을 작업을 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1이 있을 때만 피벗을 1로만 이제 정의하겠다. 자, 키분행 연산을 적용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 주어진 행위를 뭘로 바꿔주기 위해서? 행사다리꼴로 바꿔주기 위해서 해왔던 거였어요. 근데 행사다리꼴 중에서 특수하게 좋은 게 있어. 어떻게 좋은 게 있냐면 그 중에서 기약, reduced, 더 이상 연산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끝까지 와 있는 형태를 뭐라 부르겠다? 기약 행사다리꼴, reduced low echelon form이라고 이야기하겠다. 즉 행사다리꼴 형태이긴 한데 어떻게 되느냐면 어떤 행에 피벗을 포함하는 여러의 다른 성분이 모두가 0인 경우. 자, 아까 A하고 C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A 한번 봅시다. 자, 피벗이 1이 있고, 피벗이 1이 있고, 피벗이 1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일단 현재 사다리꼴 형태는 맞죠? 왜? 피벗이 다 오른쪽으로 내려왔고, 다 1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자, 1이 있는 부 아래쪽, 오케이. 이건 다 0이네. 방금. 피벗을 포함하는 열. 자, 열을 볼까요? 열을 볼까요? 열을 보면, 두 번째 열에서 보게 되면 1이 있는 피벗이 1이 있어요. 1이 있는데, 1이 있는 컬럼을 열을 살펴보니, 2가 있네. 2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가 없이 0으로 구성되어 있는 놈일 때만 뭐라고 그러겠다? 기약행사다리꼴이라 그랬어. 기약행사다리꼴이라 한다. 따라서 A라는 행위는 행사다리꼴은 오케이. 그 다음에 기약행사다리꼴은 아니다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 1, 1, 1. 자, 1을 아래쪽으로 살펴보니까 0. 1을 살펴보니까 나머지 0. 1을 살펴보면 나머지 0이네. 오케이. 그럼 이거는 별 문제 없나요? 이건 아무 문제 없다. 피벗이 있는 컬럼만 살펴보자. 그래서 이 DC라고 하는 행위는 행사다리꼴이고 그 다음에 기하행사다리꼴도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이와 같은 기하행사다리꼴인지 행사다리꼴인지는 우리가 어떤 행위에 관해서 이제 적용할 거냐면 첨가 행위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냐면 연립 방정식은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고 이놈을 행렬 방정식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되는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x, y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는 미수는
방정식 푸는데 아무 이제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것만 쏙 빼버리고 숫자들만 모아놓은 행렬을 뭐라 부르겠다? 첨가 행렬, Augmented Matrix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연립방정식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장난칠 거냐면 첨가 행렬을 가지고 이제 장난칠 건데 첨가 행렬이 행사다리꼴 형태로 변형하는 과정까지만 적용하게 되면 그 방법을 뭐라 부르겠다? 가우스 소급법이라고 그러겠다. 그렇게 해서 x값, y값, z값 찾는 방법을 가우스 소급법이라고 그런다. 첨가 행렬이 뭐가 되도록 기하행 사다리꼴 형태로까지 최대한 끝까지 내려갔을 때 만들어진 그렇게 해서 x, y, z를 구하는 방법을 연립방식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겠다? 가우스 조단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가우스 조단 방법이라고 그런다.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EX 플러스 Y, EX 플러스 Y 이퀄 EX 더하기 Y는 4, X 더하기 Y는 2. 자, 이놈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으로 동시에 만족하라 해서 연립 1차 방정식. 그죠? 자, 이놈을 뭘로 만들겠다?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로 만들었다. 하려고 하는 게 뭐다? X, Y 값 찾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갈까? 목표가 뭐냐면은 요 형태를 왼쪽에 있는 형태를 어떤 형태로 바꿔줄 거냐? 행사다리꼴로 바꾸느냐?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타이트한 기하행 사다리꼴 바꿀 건가? 일단 행 사다리꼴 형태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가봅시다. 자, 가보는데 일단 여러분 딱 보고 A의 앞에 왼쪽에 있는 행렬을 딱 보니까 2, 1, 1, 1이잖아. 어느 게 더 조금 더 나이스. 어차피 우리가 피벗이 1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자리 바꿀 거예요. 자, 자리 바꾸는 연산을 하게 되면 R1,1 첫 번째 행과 쏘리 1이 아니라 이게 뭐가 되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 한번 바꿔볼래요? R1,2 1, 2가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자리 바꾸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 1, 3으로 된 놈이 2, 1, 3 아래로 왔고 그 다음에 1, 1, 2가 어디로 위로 갔네요. 자, 이런 상태 되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다시 봅시다. 자, 어디로 간다고? 왼쪽에 있는 행렬이 요 부분이 일단 전체가 뭐가 되도록 행사다리꼴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 자리가 얼마가 되기를 원해요? 이 자리가 0이 되기를 원해요. 0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연산을 취하시면 좋을까? 첫 번째, 자, 여기 첫 번째 자리에 관계되는 그는 뭐냐면 어디에 있냐면 이놈이 2랑 관계되기 때문에 2가 0이 되려고 그러면은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인 2에다가 더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가 될까?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행에다가 오케이.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두 번째 행에 더하겠다. 자,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 볼게요. 옆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런 거 어디다 더한다? 2, 1, 3에다가 더하게 되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행위는 변함이 없다. 그대로 유지돼. 됐나요? 자, 그 다음 상태. 지금 그 피벗식이 이 상태에서 피벗식 얼마일까? 이거는 피벗이 1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이죠. 피벗을 얼마나 만들어준다 그랬죠? 1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두 번째 행에다가 얼마를 곱해줄까?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0, 1, 1이 될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형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형태를 보게 되면
피벗. 아래쪽은 0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행사다리꼴로 되었죠. 자,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자, 어떤 결과를 얻냐면, 자, 이걸 한번 카피를 해볼게요. 카피, 복사하기, 그 다음에 붙여넣기, 오른쪽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에서 뭘 지워볼까? 요놈 지우고, 요놈 지우고. 자, 이 상태, 오그멘트 행위를 어떻게 바꾸느냐면, 행렬의 곱으로 바꿔볼게. 1, 1, 0, 1 변수가 x, y 우변에다가 요 부분 우변에 넣죠. 2, 1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식을 만들어내냐면 x 요거 곱하기 요거는 x 곱하기 y는 2가 되었고 그 다음에 y는 1이 되었죠. y는 1이 됐으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y를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할까요?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한다고 하는 역대입법을 적용하게 되면 x는 2-y이고 y가 1이라고 했으니까 2 빼기 1은 1이 되고 x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y 구한 다음에 x 역대입법을 해서 대입하고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우스 소법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가우스 소법을 한 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볼까? 기하행 사다리꼴 형태까지. 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요놈이 두 번째 행의 피벗인데 피벗에 있는 열 값을 살펴볼까? 요놈이 0이 아니네 아직. 자, 그래서 저놈을 0으로 바꾸보자. 0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두 번째 컬럼이니까 두 번째 행의 요 값에다가 마이너스 1 두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첫 번째 행에다 더해 볼 거예요. 첫 번째 행에다가.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0 마이너스 2 쏘리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요 식에다 곱한 거죠. 마이너스를 곱했죠. 어디다 더해지? 1, 2에다가 더하게 되면 1, 0, 1이 되는 거죠. 요 놈을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첫 번째 자리에다 1, 0, 1로 쓰고 두 번째는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해보니 어떤 일이 발생했죠?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왼쪽에 있는 행렬이 항등 행렬이 되어버리면 항등 행렬이 되고 이 자체가 지금 어떤 형태다? reduced law 에실론 폼이 된 거죠. 기하형 사다리꼴. 자, 이렇게까지 하는 방법을 뭐라 부르냐면 가우스 조단 방법이라고 그러겠다. 자, 이 상태를 오그멘티드 행렬을 행렬 방정식을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놈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요놈이 XY가 된다고 그랬고 왜냐하면 요놈이 아이덴티티 행렬이니까 어떠한 행렬을 곱해도 X가 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그냥 대입하면 되네. X값 1, Y값 1 오른쪽에 남아있는 값은 뭐다?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상태가 그대로 내려와서 XY는 1,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릴레이 방정식을 행렬을 사용해서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로 만들어 놓고 그놈을 어떤 형태로 바꾼다? 기하행 사다리꼴 형태로 바꿔 사다리꼴로 뭐지? 이름을 우리나라 이름 뭐지? 행 사다리꼴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가우스 수법법 그 다음에 기하행 사다리꼴까지 만들어서 그걸 구하게 되면 뭐가 되겠다? 가우스 조단 방법이라고 그러겠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에 접근했을 때 4개짜리 미수, 4개 연립 방정식 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너무 힘들다 그랬으니까 2개, 2x2까지만 다뤘잖아. 그것을 일반화시킨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봅시다. 미수의 개수가 n개, 미수의 개수가 n개, 그 다음에 방정식의 개수가
m개. 미지수의 개수가 n개. 따라서 x1, x2, xn까지 쓸 수 있고, 그래서 방정식의 개수는 하나, 색깔을 바꿔볼게요. 방정식의 개수는 한 놈, 두 놈, 쭉쭉쭉 어디까지? m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만들어진 행렬의 사이즈는 m 곱하기 n. 방정식의 개수가 몇 개? m개. 그 다음에 미지수의 개수가 몇 개? n개. 따라서 m 곱하기 n이 되고, 미지수가 몇 개? n개라 그랬잖아요. x1부터 xn까지. 방정식의 개수가 몇 개? b1, b2, bm까지. 그래서 이 행렬을 a라 쓰고, 요 찾고자 하는 근에 해당되는 x 벡터로 쓰고, b 벡터로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연립 방정식 풀 때 이 행렬의 방정식을 뭘로 바꾼다? 첨가 행렬로 첨가 행렬을 바꾼다 그랬지. 자, 그런 다음에 왼쪽에 바 부분의 왼쪽에 있는 부분 어떤 형태로 바꿔주는 거다? 기하행 사다리꼴의 형태로 바꿔줄 때 오른쪽에 있는 값도 계속 바뀌게 되거든요. 바뀐 값을 b'이라 하게 되고, 특별하게 m과 n이 같을 때 미지수의 개수랑 방정식의 개수가 같게 나왔을 때 그때서 나오는 기하행사들이 꼴을 했을 때 나온 길이가 b' 자체가 이제 뭐가 되겠다? 그 자체가 찾고자 하는 근이 되어버리겠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한번 다뤄봐야 되겠는데 이 문제 말고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어떤 예를 한번 해볼까? 교재로 문제 해보고 할까? 문제 한번 내볼까요? 말 나온 김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연립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볼까? 3x-2y는 1, 2x 플러스 4y는 6. 이것도 2x2밖에 안 되겠다, 그죠? 2x2. 자, 어떻게 한다고? 같이 해봅시다. 요놈을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로 바꿔볼까? 숫자가 좀 이상하게 나올 수 있겠다. 어쨌든 3, 마이너스 2, 4 쓰고 짝대기 쓰고 1, 6 형태로 만듭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뭐라 부를까? 1행과 2를 자리 바꿔볼게요. 2, 4, 6, 3, 마이너스 2, 1. 자, 그 다음에 또 뭘 할까? 첫 번째 행에 숫자가 2, 4, 6 공통으로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다가 얼마를 곱할까? 2분의 1로 곱해볼게요. 그러면 이 놈이 어떻게 될까요? 1, 2, 3이 되고 3 마이너스 2, 1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런 피벗이 1이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행의 피벗을 좀 조절해 볼까? 자, 그런데 이 값이 두 번째 행의 피벗이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니까 이 부분을 얼마를 만들어야 될까? 0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0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1이 3이 되기 위해서는 3을 없애기 위해서는 1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하면 3을 더하게 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자 봅시다. 어떤 연산을 할까? 첫 번째 행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어디다 더할까? 두 번째 행에다 더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 행은 그대로 쓰고 1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3을 더하면 0 되고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8이 될 것이고 3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가 되고 1을 더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됐나?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다시 노란 거 한번 바꿔볼까? 색깔을. 요놈이 약분될 수 있겠네. 즉,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로 곱해볼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노랗게 쓰게 되면 1, 2, 3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요놈이 0, 1, 1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하는 김에 이제 자 봅시다. 이제 뭘 구했냐면 색깔이 좀 시원찮나요? 여러분들 볼까요? 블랙으로 바꿔볼게. 자, 여기서 우리가 피벗 오케이. 여기서 피벗이 뭐가 됐다? 요놈이고 요놈인데 요놈 아랫부분에다 0을 댔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피벗에 관해서 여기 2가 남아있네요. 요놈이 좀 거추장스럽죠. 아직 reduced, 즉 기하행 사다리꼴이 안 됐지. 이걸 기하행 사다리꼴로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0이 돼야 되겠네. 2가 0이 되려고 그러면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대주면 되겠다. 자,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첫 번째 행에다 곱하게 되면 어떤 행일이 될까? 자, 0, 1, 1은 그대로 두고 자, 1, 자, 2가 0이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3을 더하게 되면 1이 되겠네. 자, 여기 오그멘티드니까 여기 이제 끊고 자, 이 식을 뭘로 바꿀까? 1, 0, 0, 1 x, y 1, 1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이 자체의 값만 리턴해 주면 되죠. 즉 x는 1이요 y는 1이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가 되냐면 가우스 조단 조곱법. 만약에 가우스 소곱법을 해결하려 그러면 어디서 스탑시켜야 될까? 여기서 스탑시키면 돼. 자, 여기서 스탑시킨다는 말은 뭘까요? 1, 2, 0, 1 x, y 3, 1 자, x 곱하기 이렇게 하면 x 플러스 2y는 3이라는 의미고 밑에 식은 y는 1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1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x는 3-2 곱하기 1 x는 1 이렇게 대입해서 풀게 되면 뭐다? 가우스 소곱법 됐나요? 가우스 소곱법과 가우스 조단 방법은 차이가 조금 있다. 어떤 차이다? 행렬이 오그멘티드 매트릭스 형태가 한 놈은 행사다리꼴 형태, 다른 한 놈은 뭐다? 기약 행사다리꼴 형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교재에 있는 문제를 쭉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요 놈을 지우고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봐야 되겠다. 과제. 어떤 과제를 내느냐면 이 문제를 과제를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다음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 물으면 답하시죠. x 더하기 z는 4, 2x 플러스 y 플러스 3z는 7,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5a 곱하기 z는 a 마이너스 11. 자, 해를 갖지 않기 위한 a의 조건이 무엇이고 다번 문제, 나번 문제, 유일한 해를 갖기 위한 a의 조건, 다번 문제, 무수히 많은 해를 갖기 위한 a의 조건이 무엇인가? 이것을 답을 해서 일주일 후, 자, 오늘은 며칠이지? 11월 26일이면 7을 더하면 어떻게 되지? 7을 더할 수가 없지 않나? 그래서 7월 3일, 7월이 아니구나. 12월 3일 23시 59분까지 또 시스템 과제에 탑재하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여러분 잘 안 볼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써볼게요. x 더하기 z는 4.
두 번째 식은 2x 플러스 y 플러스 3z는 7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5a z는 a 마이너스 11 이렇게 구성되었을 때 이렇게 구성되었을 때 어떤 문제를 푼다? 해를 갖지 않기 위해 1번 솔루션이 없는 경우 2번 유니크 유일한 해가 존재한다면 x, y, z 하나씩만 나오게 유일한 해가 되고 3번 무수히 많은 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A가 무엇이냐 이때 A가 무엇이냐 이때 A가 무엇이냐를 해결한다. 자, 무엇을 사용해서? 조금 전에 그 방법을 사용했어. 어떤 방법이죠? 가우스 조단 사용하던 가우스 방법을 사용하던 사다리꼴 형태로 만든 다음에 기하행 사다리꼴 형태로 만든 다음에 문제를 풀고 와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 하는 건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한 게 32페이지에 관한 내용이고요. 오늘의 시간에는 아까 강의했던 내용인데 그것을 교재에 있는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 행렬의 기본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행렬 A에 어떤 행렬 A에 다음 세 가지 타입의 연산들을 기본의 연산이라 한다. Elementary Operation이라 한다. 자, 첫 번째 타입의 연산이라는 건 어떤 행 두 개를 자리를 바꾸겠다. 두 번째 연산은 뭐냐면 어떤 행에다가 0이 아닌 상수를 곱한다. 0이 상수를 곱하게 되면 식이 아예 없어지는 거지. 왜 0이 아닐까? 0이 아닌 이유가 뭘까? 0을 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그 방정식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려요. 왜? 0, 0, 0, 0 곱하면 다 0이잖아. 그래서 0인 숫자를 곱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0이 아닌 상수를 곱해서 그 방정식을 유지하면서 좀 이제 전체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한다. 세 번째 타입은 뭐냐면 어떤 행에다가 상수를 곱한 후에 다른 행에다 더한다. 자, 그러면 A 행렬을 이렇게 줄 때 치고 예제 10-10을 보게 되면 항등 행렬 A가 주어져 있네요. 자, 이 행에다가 무엇을 해볼까? 조금 전에 그 연산을 해보지 뭐. 자, 1행 성분과 2행 성분을 서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1, 0, 0, 0, 1, 0, 0, 0, 1. 이거는 뭘 어떻게 얘랑 자리 바꾸면 0, 1, 0이 있고 1, 0, 0이 있고 0, 0,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3행의 성분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잘 봅시다. 이거 한번 쭉 지워볼게요. 요게 뭐가 되냐면 요놈이 아까 R1 행렬이랑 똑같아.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3번 행에다가 얼마를 곱했다? 마이너스 1을 곱한. 3번 행에 그러면 0, 0, 1이 와야 되는데 얼마?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2가 온 거고.
자, 2행의 성분에 2행의 성분 어디에 더하죠? 3행에 더하는데 3행 결과가 2행의 값이 원래 3행의 값은 얼마가 됐죠? 3행의 세 번째 값이 1이었지만 나머지 값이 자 마이너스 3이 아니 원래 0이 와야 되는데 어디에서 마이너스 3이 왔을까? 마이너스 3이 올 수 있는 경우 보게 되면 두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세 번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행렬이 뭐가 되는냐면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어디다가 놓는다? 3행이 놓는다. 이 행렬이 되겠죠. 이런 식의 연산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정의, 행렬의 각 행에서 0이 아닌 가장 처음 나타난 수를 이거는 사다리꼴 행렬에서 피벗이라고 그런다. 피벗을 책에 따라 선행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리딩 넘버. 왜냐하면 앞에는 다 0이고 나머지 1이니까. 나머지 다 0이 아닌 숫자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놈을 피벗이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자, 피벗은 일단 우리가 이야기를 뭐라고 다시 합시다. 피벗은 1이 아닌 숫자도 상관이 없겠네요. 오케이, 1이 아닌 숫자는 상관없다. 행렬 각 행에서 0이 아닌 가장 처음 나타난 수를 그 행렬에서 피벗이라 그러겠다. 자, 그 다음에 행사다리꼴은 뭐냐면 n by n 행렬, 그래서 n by n 행렬이기 때문에 이런 행렬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방 행렬만 되는 건 아니고 n by n 행렬 A가 기본 행렬 연산들을 거친 후에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사다리꼴을 그렇게 만들어진 행렬을 뭐라고 부르겠다? 행사다리꼴 형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REF로 표기할 거고 그 다음에 0으로만 이루어진 행들은 만약 있다면 어디에 제일 아래쪽에 놓이겠다. 모두가 0은 아닌 다 모두가 0이 아닌 경우 뭔가 0이 아닌 숫자가 0이 아닌 어떤 숫자가 있는 행이 있다면 가장 왼쪽에 가장 처음 나타나는 0이 아닌 수를 피벗이라고 한다. 모두가 0은 0이 아닌 그렇죠. 피벗은 아래로 가면 갈수록 오른쪽에 놓이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정리해 보면 피벗이 꼭 1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그 형태를 뭐라고 부르겠다? 행사다리꼴 형태라고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거기에다가 추가로 기약행 사다리꼴이라는 놈은 뭐냐면 이런 형태가 들어가는 경우 한 행의 피벗이 포함하는 열 어떤 행렬에 피벗이 있는데 나머지 다 000이고 이 값이 어떤 0이 아닌 숫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놈을 포함하는 열을 살펴봤을 때 나머지 자리에 뭐가 돼야 되겠다? 다 0이 와야만 0이 온 형태를 뭐라고 그러겠다? 기약행 사다리꼴이라 그러겠다. 자, 봅시다. 다음 행렬들이 모두 행 사다리꼴임을 알아보자. 1, 2, 3, 0, 2로 자 봅시다. 요놈 피벗 어라? 다 오른쪽으로 다 가네? 오케이. 2번 피벗 어라? 이게 여기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상관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피벗이. 자, 1 오케이. 피벗 오른쪽 갔죠? 자, 모두 다 뭐가 된다? 행사다리꼴이 되겠다. 다음 행렬들이 모두 기하행사다리꼴을 확인해 보자. 1 피벗이 있는데 다 0이고 나머지 0이고 0이죠. 1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야 되나? 1 피벗인데 다 0이고 0이다. 자, 여기가 문제가 되는데 고민할 필요 없다. 피벗이 있는 열만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 체크해 주면 되겠다. 물론 이것도 다 0이니까 큰 의미는 없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피벗 1 피벗 오케이 다 됐죠?
일단 피봇이 오른쪽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피봇이 있는 열에 나머지 값이 다 0이니까 기하행 사다리꼴 되겠다. 자, 정의 10-7 보게 되면 기하행 사다리꼴을 구하기 위한 기분의 연산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를 이루어진다. 처음에 정향 단계, 오른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단계, 피봇이 아랫부분이 0이 되도록, 피봇의 아랫부분이 0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정향 단계. 그 다음에 후향 단계는 뭐냐면 피봇의 윗부분까지 0이 되도록 하는 행연산을 실행하는 것이 후향 단계. 기하행 사다리꼴. 그 다음에 가우스 소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향 단계까지의 연산 과정을 하는 거고 가우스 조단 방법은 구향 단계까지 다 끝난 것, 퍼펙트하게 다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이제 나머지 부분이 다 111 아이덴티티 행렬 형태까지 간 것을 뭐라고 그러겠다? 기하행 사다리꼴까지 간 것을 가우스 조단 소법이라고 그러겠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행렬 A의 기하행 사다리꼴 한번 구해볼까요? 자, 지금 현재 이 형태가 1, 오케이. 여기 있으면 이게 피봇이 될 때고 이 아랫부분이 뭐가 돼야 될까? 0이 돼야 되겠는데, 그죠? 왜냐면 아래로 가면 갈수록 피봇이 내려가야 될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 2가 좀 걸리지 않나? 이 부분을 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행에다가 행의 피봇이 값이 얼마? 1이죠. 그 다음에 1에다 얼마를 곱하면 1에다 얼마를 곱해서 2를 더하면 0이 될까? 마이너스 2를 곱하면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하게 되면 자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 다음에 2,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2 다음에 0이 되겠고 마이너스 곱하면 0이고 그 다음 1 그대로 유지되고 유지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유지된 거고 자 두 번째 이놈도 지금 0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첫 번째 행에다가 얼마? 3을 곱해서 다 세 번째 행에 더해볼까? 0 되고 0 되겠네. 0, 0, 1, 1이 나오겠네. 그래서 0, 0, 1, 1이 나오죠. 자 이제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봅시다. 이 행렬이 지금 사다리꼴 형태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자. 1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피봇이 여기 있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아래쪽에 부분은 다 0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안 만들었죠. 뭐라? 어디까지 갔니? 그래서 이 부분을 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두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세 번째에다가 두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세 번째에다 더하게 되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대로 쓰고 첫 번째 두 번째 쓰고 세 번째는 더하게 되면은 1을 마이너스 곱하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그대로 남겠고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형태를 보게 되면 볼까요? 요놈이 피봇이요, 피봇이요, 피봇이죠. 자 그런데 여기 조심할 게 하나 있다. 지금 이 형태가 사다리꼴 형태일까? 기하형 사다리꼴 형태일까? 봅시다. 피봇이 있는 열 부분 다 0이요. 피봇이 있는 열 부분 다 0이요. 피봇이 있는 열 부분 다 0인데 그런데 문제는 요게 있네. 자, 요게 있든 없든 개의치 말라. 피봇이 있는 컬럼 값만 다 뭐가 되도록 컬럼 값이 다 뭐가 되도록 만든다. 피봇이 있는 컬럼이 0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피봇이 없는 그런 열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혹시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랭크라고 하는 이제 정의 값이 있는데 랭크 자 랭크가 있는데 행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었어. 행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었는데 일 한번 들어볼까? 1, 0, 0, 0, 1, 2, 3, 0, 0, 0, 0 이렇게 되어 있다.
원래 사이즈가 얼마냐면 3 곱하기 4예요. 행이 몇 개? 하나, 두 개, 세 개예요. 행들 중에서 뭘 구하느냐면 0으로 구성되는 것을 빼고 그냥 피벗이 남아있는 개수 하나, 두 개, 요 값을 length of a라고 이야기하겠다. 얼마? 2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겠다. 주어진 행렬을 행사들의 글로 먼저 만들었을 때 행 전체가 0이 아닌 행의 개수, 즉 0인 행을 개수를 빼고 행들 중에서 0인 행렬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거 빼고 나머지 값들을 뭐라고 그러겠다. 나머지 행의 개수를 랭크라고 그러겠다. 근데 0이 있으면 왜 안 줬길래 그걸 뺄까? 0행이 0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놈이 있다란 말은 중간에 주어진 행과 다른 행의 연산에 의해서 없어졌다는 소리잖아요. 필요 없는 행이 원래 필요 없는 방정식이 원래 있었다는 소리지. 그래서 랭크 값과 그 다음에 행의 크기 값과 같으면 처음에 주어진 방정식들이 서로 뭔가 관계를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인데 0인 놈이 하나 존재한다는 말은 다른 어떤 행과 다른 행을 뭐 곱하기 연산 뭐 여러 가지 연산을 처리해서 같은 놈을 만들어서 낼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이 중복되어서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 사다리꼴로 만들어 놓고 랭크 값이 행의 값이랑 같으면 원래 만들어 놓은 처음에 이제 방정식들이 의미 있는 것들로 구성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랭크 값이 처음 행의 값보다 작게 된다면 이와 같은 경우 작게 된다 그러면은 처음에 만들어졌던 방정식 또는 처음에 만들어졌던 어떤 행위 의미 없는 것이 한 개가 더 들어가 있다는 소리고 그래서 그것을 중복된 놈을 제거시켜 버리면 이제 랭크 값만큼의 행만 살아남게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행렬의 기본 연산과 사다리꼴에서 행렬의 표현과 응용, 뭐 인접 행렬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래프 할 때도 이런 그래프를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공부하거나 자료구조 공부할 때 특히 알고리즘 공부할 때 이런 걸 막 다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 한번 반복해 볼까? 뭘 반복을 하려냐면 가우스 소고법, 가우스 조단 소고법을 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연립 방정식 형태를 행렬의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첨가 행렬을 만들어 놓고 첨가 행렬에서 다 어떤 행렬의 폼이 어떤 형태로 바꿔주기를 원하느냐면 행사다리꼴 형태, 기하 행사다리꼴 형태로 바꿔주기를 원한다. 무엇을 사용하여? 기본행 연산 세 가지를 사용해서. 자, 그렇게 바꿔서 구해지는 근을 구하는 방법을 하나는 가우스 소고법, 하나는 가우스 조단 소고법이라 그러겠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행렬식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